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버들피리님, 향기님, KLO 부대 김연홍님, 힘찬 장어님, TSB6917님, 김영님, 방랑자님, YOO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올려주셔갖고 그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더 이상 정청래는 안 된다. 안 돼.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정청래로는 안 된다.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된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와갖고 이재명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 주제를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오늘의 그 간단한 어떤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동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또 그 국회의 그 입법을 빨리 좀 처리해달라, 도서관 입법을 요청했어요. 국회에 대해서. 결국 이게 물론 국회에 요청한 거지만 사실상 이거는 물론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죠. 입법 지연에. 그러나 이 입법 지연의 책임은 집권 여당 절대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꼭 집어지는 않았지만은 국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민주당이 요청한 거다. 그 민주당에 엉뚱하게 하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합당이니 이런 거, 그런데, 시간 소비할 필요 없고, 그런 헛질을 하지 말고, 대통령의 그 속도성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개기고 놀고 있는 건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합당이 그게 다 매몰돼갖고, 서로 싸우고 있고, 지금 분열돼갖고,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지금 태업 상태, 태업. 일을 안 해요. 그 사실상 집권 여당, 민주당한테 경고한 겁니다, 대통령이. 민주당이 경고한 건 뭡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경고한 거예요. 벌써 지금 계속 얼마 전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오늘도 입법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거라겠어,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을 처리해줘야 행정부가 개혁의 속도를 낼 거 아닙니까? 결국 개혁은 입법을 통해서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대통령의 이 요청에 전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거라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청래와 거의 수하들, 그 수족들, 측근들, 뻘짓 하지 말고, 사실상 지금 정청래와 그 측근들, 수하들, 뻘짓만 하고 있잖아요. 일은 안 하고, 그럼 일 안 하는 민주당,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개중에도 일을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나, 그 정청래의 측근이라든지 그 수족들,
그 사람들을 그 일하는 민주당 정책내 측근들 세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조국 당과의 합당, 그 정청래 대통령 한 모반, 반란, 그 특검 추천해줘서,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눈치 보는, 김어준이 털보고 그 눈치 보고 있는 무능한 민주당 의원들, 아무 일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 합당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눈치나 보고 있고, 정청래 그 대통령을 향한 어떤 반란, 특검 추천에 있어서 대통령 등대 칼을 꽂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그 눈치 보는 무능한 의원들, 그 의원들 세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안 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물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계시겠죠. 그분들 제외하고 이런 침묵하고 이런 합당이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눈치나 보고 있고 김어준이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런 국회의원들, 정청래 수욕들, 측근들, 정청래는 말할 거 없고 모두 세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죠. 국회의원들도. 어떤 일도 안 하면서 대통령이 그 개업 입법을 빨리 입법을 처리하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의원들한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죠. 왜 그 힘없는 노동자들한테만 이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까? 세비 반납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도 그 절박하게 어떤 국회 입법 속도를 요청했지만 조속한 처리를 입법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과연 정청래가 응할지 의문입니다. 겉으로는 응하는 척 쇼하겠죠 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고 그 어저께 그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또 재래시장 방문하셨어요. 뭐 틈만 나면은 재래시장을 방문하시잖아요. 어저께도 뭐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아마 방문하신 것 같아요. 저녁 식사도 거기서 하시고 그 시장통 안에서. 그 저도 잠시 그 영상을 봤어요 어저께. 그 아마 그 청와대 인근에 있는 그 시장통인 모양이더라고요. 그 이 시장 이름이 통인시장이라고 그 종로구에 위치한 통인시장 청와대하고 가까운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거기 어떤 서촌 인왕식당이라는 곳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진짜 소박한 일반 진짜 서민들이 가는 식당이더라고 보니까 조그만 크지도 않더라고 식당 가게가. 시장통 안에 있는 그런 국밥집인데 그런 데를 방문하셔갖고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비서실장하고 그 안기령 안기령 부대변인하고 그렇게 자세히 앉아갖고 그 소머리 국밥을 드시더라고. 저녁 식사를 하신 거기서 소머리 국밥을.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안기령 대변인이 나중에 그 어떤 방문 목적을 어떤 의미를 설명했지만 안기령 부대변인이 거기서 저도 잠시 그 대화를 들었는데 이제 그 식당 그 주인 사장님하고 이래 자세히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이제 물으시더라고. 지금 어떻냐, 경기가 어떻냐, 직장 잘 되냐 하니까 그 상인께서 물론 힘들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경기가 완전히 안 피해갖고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낫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좀 열의를 하시고 하니까 어떤 희망은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주인 사장께서.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말 하셨냐면 그 좌석에서 그 식사를 하시면서도 수출이 이제 뭐 최대의 성과를 이루었잖아. 저번 달에 역대 최고의 뭐 수출 철저를 달성하고 뭐 코스피 그 주가 지수도 뭐 5천을 돌파하고 주가 지수도 뭐 사상 최대 역대급 올라도 물론 이게 좋은 업적이 실적이죠. 좋은 건데 일반 서민들 그냥 식당 같은 데 와보면은 어떤 국민들이 힘들게 산다는 걸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그런 주가가 오르고 뭐 수출 실적이 올라도 밑바닥 이제 어떤 경기는 아직 침체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걸 느껴보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대학을 나눠보고 상인들하고 어떤 실질적인 최강 경기, 밑바닥 경기, 그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시장에 식사도 하실 겸. 소주도 한 잔씩, 소주도 한 잔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상의한테도 한 잔 권하고, 또 상의, 대통령한테 권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소주를 한 잔 하시더라고. 국밥 드시면서. 대통령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은, 그 밑바닥 경기죠. 밑바닥 어떤 실제적인 체감, 실제적인 경기를 체감하지 못한다면은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뭐 주가지수가 오르고 수출이 뭐 엄청나게 달성해도 실질적인 국민 체감 경기가 아직 좋아졌다고 못 느끼면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그래도 어떤 말씀 하셨느냐. 정책 성과라는 것은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 그러니까 현장을 강조해요, 현장. 현장을 국민 일상에서 확인된다고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정책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소통.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위해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실질적인 어떤 최강 경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히 뭐 밑바닥 경기는 아직까지 체감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그 상인들의 이야기 어떤 건의도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방법을 꺼내시는데 거기서도 뭐 어떤 뭐 시장 안에서 막 상인들 만나고 국민들 만나고 또 환호하고 국민들이 그래 좋아하더라고 또 대통령 보고 막 환호를 하고 셀카 서로 찍으려고 하고 또 셀카에 응해주시고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역시 참 이런 걸 볼 때는 역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재명 대통령 디테일이 강하다. 디테일에. 응? 디테일이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디테일을 소홀해버리면은 어떤 개혁이라도 디테일을 무시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이런 소소한 거지만은 이런데 진짜 디테일링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하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면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고 직접 자기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과연 밑바닥 경기가 어떤가? 체감 우리 서민들이 그 상인들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최강 경기는 밑바닥 경기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와서 물어보고 상인들한테. 진짜 대단한 대통령이다. 항상 뭐 어떤 밑바닥 서민들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개선시키느냐. 그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대중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어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그 장보러 오는 서민들, 그분들의 삶을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도 오늘 잠시 시청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울산 그 광역시를 예를 들어갖고,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울산 그 타운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울산 그 경남에 그 울산 타운홀 그 미팅, 울산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조선소, 그 울산에 우리나라에 그 조선소가 울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거제도, 경남 거제도 많이 있고, 울산은 그 현대죠. 현대조선이 주로. 울산에도 조선소가, 엄청난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쓴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임금이 싸니까, 국내 그 한국 사람들 쓰는 것보다 싸게 치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주는 모양이더라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을 옛날부터, 최근에 법이 제정돼갖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 울산시에서 어떤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모양이더라고. 그 중앙정부하고 그런 협약이 돼갖고.
그래 뭐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중인 모양이더라고.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두 이런 걸 뭐 외국인 노동자들 어떤 고용이라는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울산시에서 이걸 이제 맡아갖고 하는 식으로 했는 모양인데 이게 시범 사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비자를 발급해갖고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모양인데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이제 거론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물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거론했지만 어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어떤 뭐 저임금 문제, 그런 어떤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 이런 데서 그 장관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장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장관들도 격의 없이 또 발언을 하고 대통령도 또 발언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뭐 1시간인가 2시간 자기 말만 치부리고 끝내는 어떤 누군가의 국무회의와는 틀리죠. 옛날에 그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이가 지 혼자 내 시부리다가 그냥 국무회의 끝나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또 비교되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죠. 장관들도 이야기하고, 할 걸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할 이야기하고, 서로가 이제 토론. 격이 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제시해갖고. 거기서 어떤 뭐 새로운 또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토론하다 보면. 토론을 해야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장관들도 격이 없이 이제 대통령한테 소신발언을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다고, 그 모습이 보기 좋고. 그러니까 물론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문제, 어떤 조선업계의 그 외국인 노동자를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게 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 다 연관돼 있더라고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거론했지만은 이 연관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그 최저임금 문제. 그래 외국인 노동자를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쓰는 거죠. 220만 원이 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노동력에서 어떤 절감해갖고 노동비를 뭐 어떤 임금을 절감해갖고 이익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도 사실상. 그러고 외국 노동자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또 거론하시더라고요. 그 내국인의 일자리가 감소된다. 이것도 심각하다. 이래 되면 가면 갈수록 어떤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이 현재로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 과연 앞으로 이거 숙련 어떤 기술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 아주 조선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갖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더라고, 장관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임금의 문제, 노동의 유연성 문제, 이런 문제도 다양하게 이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진짜 토론이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진짜 일방이 아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이 아닌 서로 쌍방, 장관들하고 쌍방 소통하는,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뉴스에 있었냐면은 이 중앙일보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 오늘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그 김어준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 일각에서 그 틀보 김어준을 선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일각에서 나온대요. 여권 일각에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 중에서 틀보 그 김어준하고는 선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때까지는 참 그 틀보 채널에 민주당 정치인들 뭐 수태 나가잖아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현재도. 국회의원들 수시로 얼굴 나와 인터뷰하고, 출연해갖고, 그 왜 나갑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자기 어떤 얼굴도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뭐, 후원금, 정치인들 후원금의 어떤 보증수표였대요, 이게. 그러니까 김은준 채널에 나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홍보도 되고, 또 자기의 후원금도 확보할 수 있고, 어쨌든 뭐, 김은준 채널이 최대 어떤 최고 민주진영 안에서는 구독자도 최고 많고 뭐 동접 인원도 최고 조회수도 최고 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트러블 채널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서히 이것도 지금 김어준의 그 영향력이 서서히 지금, 쇠퇴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 이후로 김어준이가 어떤 그 배우설이가 정청래를 뒤에 조종한다. 또 김어준이가 기획하고 있다. 이런 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어떤 민주당 일각에서 김어준하고는 손절해야 된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김어준이 어떤 그 강관 어떤 영향력, 민주당 내의 어떤 민주진영의 어떤 언론의 영향력이 드디어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 시초가 아닌가, 보고 있답니다. 저도 그래 보이고 있고, 결국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어준이가 민주당 내에 있던 민주주의 최대 스피커로서 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제대로 어떤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선한 역할을 하면은, 거기 그 자기의 어떤 역량이 유지되겠지만은, 현재처럼 이런 식으로 친문 어게인이나 외치고, 친문 적폐들 다시 끌어들이고, 흘러간 물들, 다시 옥립해갖고, 그런, 태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청래, 조국, 뒤를 후원해주면서 자기가 어떤, 불공정하게 어떤 민주당의 어떤 선거나 경선에 개입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면은, 김어준의 그 아성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결국, 현재는 그 가스라이팅 된 김어준의 그 가스라이팅 된 팬덤이 아직까지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런 식으로 김어준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결국 그것도 무너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벌써 지금 중앙일보 벌써 나왔어요. 이런 뉴스가 처음입니다. 민주당 일가에서 이런 털보 김어준하고 손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처음이에요. 이런 게. 김어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는 정치 있어요. 김어준의 뭐 정청래 특히 정청래는 김어준의 그 딴지일보가 뭐 여론의 뭐 향방에 대해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정청래처럼. 거기에 매이고 있는 김어준의 그 팬덤에 눈치 보고 있는 정치인들 아직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걸 김어준을 어떤 팬덤에 대해서 손절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서서히 이제 그 붕괴의 조짐이 가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김어준이가 바른 행동을 못하고 옳은 진짜 스피커 역할을 못하면은 결국 그 집단지성, 현재는 가스라이팅 되어 있지만 김어준한테 그 팬덤이 그 어떤 집단지성도 결국은 각성하게 된다. 정신 차리게 돼 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속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알게 된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털보 이제 영향력은 이제 깨어지는 거죠. 털보의 민주당 내에 있던 털보 영향력은 붕괴되어 버린 거죠. 별 볼일 없게 되어버린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얘가 있잖아요, 지금. 조중동이 이제 사실상 옛날에는 막강 어떤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막강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언론이 생기고, 유튜브가 생기고, 인터넷 언론이 생기고, 이런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조중동의 어떤 재래식 언론의 영향력이 미미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김어준 채널도, 털보 채널도, 조중동이 지금 별 힘을 못 쓰듯이, 김어준이도, 조중동이 왜 제대로 힘을 못 씁니까?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향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편향되고, 조중동 역시도 편향된 언론 아닙니까? 일반의 어떤 제대로 된 국민의 어떤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그 거구 쪽에 같이 놀아나는 그 조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또 뉴미디어가 생기고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정도 밀려가는 그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김어준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김어준 털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공정한 짓을 못하고, 공정한 짓을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문의견을 외치고, 이러면 결국 집단 지성에 의해서 김어준도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썸네일에 올리는 것처럼 더 이상 정청래의 그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내려와야 된다, 정청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정상적인,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원팀이 되고 같이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체제가 이제 들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정청래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정청래 대표 체제가 그걸 거의 측근들 하는 꼴을 보십시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아직도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책임 반성을 할 줄 모르고 자기들의 어떤 참에 반성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김원준 팬덤에만 기대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강문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뛰고 있어요. 사실상 이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 체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정청래 대표 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교체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언급했죠. 정청래라는 인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종복배하는 사람입니다. 면종복배.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종복배를 하고 있다. 언젠가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면종복배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뭡니까?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 그 앞에 면전에서는 해죽해죽거리면서 복종하는 척하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면전복배하고 있는 정청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등대에 칼을 꽂고 있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완전 면종복배하는 인간입니다. 이거는 정청래는. 정청래의 그 면종복배 행위가 증명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최근에는 뭐 아랫게만 해도 그 특검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는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그 회장의 변호인 검찰하고 짝짝꿍 돼갖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김성태의 변호사 출신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정청래.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면종복배입니다. 면종복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헤헤거리고 대통하면서 친명입니다. 절대 충성합니다. 정청래는 이재명밖에 모릅니다. 말로만 듣을. 그러나 뒤에 돌아와서는 숨어서는 이런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면종복배죠. 진짜 이 정청래는 이대로 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진짜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청래는. 그리고 왜 또 더 이상 정청래로 체제를 갈 수 없느냐면은 정청래가 그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그 민주당의 각 요직에 공직 그 민주당의 그 요직에 과거의 어떤 반명 반 이재명 세력 즉 이재명을 저격하는 이재명을 죽이려는 인간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또 각 요직에. 네? 정청래의 그 법률특보
법률 자문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뭐 법률 특보로 서민석이라는 변호사를 임명했어요. 서민석이라는 변호사. 이 서민석이라는 사람은 역시 이거 이화영, 그 부지사,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화영의 변호사였는데 과거에 검찰하고 짝짝꿍 해갖고 김성태하고 짝짝꿍 해갖고 이화영을 회유했던 변호사랍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화영의 변호사였고 그 당시에 이화영을 꼬시갖고 회유해갖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서민석입니다. 서민석. 이런 사람이 지금 정책위 법률 특보를 맡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고 법률 특보로 정청래가. 그때 만약에 이화영 그 부지사의 그 부인 있죠. 부인께서 이걸 알고 만류를 했대요. 절대로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화영 부지사의 우리 그때 하면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막 부인께서 나서갖고, 이화영 부지사가 저쪽으로 그 회의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그 부인께서 나서갖고 그걸 막았잖아요. 그때 부인이 만약에 그런 어떤 만류를 안 했으면은 이화영 지사도 이 사람들의 이 변호사들의 검찰이나 김성태 어떤 변호사, 검찰의 회의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다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난 어떤,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때 부인께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께서, 이화영 남편을 설득하고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활약을 했죠. 부인께서. 다행히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 그 유혹이 안 넘어간 거죠. 부인을 말 듣고. 그때 이화영 부지사를 꼬시고 회유한 인간이 서민석이라는 사람이,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정청래 특보입니다. 법률 특보예요. 또 이런 서민석이를, 이런 서민석이라는 이런 사람을 법률 특보로 임명하고도 모자라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지방선거에 뭐 청주시장 후보에 뭐 공천해준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답니다, 지금. 이런 인간을, 서민석이를 정청래가 청주시장 후보로 지금 밀고 있다. 공천 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정청래 하는 짓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대 칼을 꽂는 인간들 지금 각 요직에 임명하고 있어요. 정청래가. 예? 대표 취임하고 나서 8개월 동안 이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라는 인간이. 이재명 대통령 뒤에 등대 칼 꽂는 인간들만 요직에 임명했고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런 정청래를 그 대표라는 자리에 놔둬야 됩니까? 당장 쫓아내야죠. 이런 건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또 과거에 김무선하고 이자는 김무선 의혹이 싸우고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때 스캔들로 엮으려고 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김무선을 엮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인간을 또 부비서실장, 부비서실장의 직책이 있는가 뭐 어쨌든 정청래의 부비서실장으로 임명했어요. 누구냐면 여자 윤혜연이라는 여자를 정청래의 부비서실장에 임명했어요. 그때도 말이 많았죠. 어떻게 이런 인간을, 대통령을 공격한 이런 인간을, 김무선을 들미가면서 대통령을 엄청나게 과거에 했던 인간을, 저격했던 인간을 어떻게 이것도 당직이잖아요, 민주당. 요직이 부비서실장이에요. 큰 자리예요, 이것도. 대표 부비서실장 자리에 있는 모양이에요. 새로 만들었는지, 비서실장 또 따로 있고, 부비서실장이 또,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한민수 의원이 아마 비서실장일 겁니다.
부비서실장의 자리를 뭐 새로 만들지 어쨌든 부비서실장의 직책을 주고하고 지금 아직도 있어요. 윤혜연이라는 여자가 대통령을 쭉 까던 인간이, 에? 한두 가지 아니야. 전부 이재명 대통령을 지극하던 인간들은 요직에 지금 발탁하고 있다니까. 반명, 비명, 이런 인간들 지금 요직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최근에 또 있었잖아. 최근에 또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친낙계 이낙연의 최측근을, 이것도 여자예요. 이것도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제명됐던 인간을, 대구시당에 제명된 인간을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또 임명했어요. 이진년이라는 여자, 이것도 여자, 이진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또 임명했어요. 이것도 반명이 반명. 이낙연의 최측근이가 반명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또 요직을 줬어요. 그러고 뭐, 취임 초부터 최고위원을 뭐 뭡니까? 서삼석이, 최고위원을 임명해. 서삼석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거로 의심받고 있는 인간이잖아. 그런 사람을 또 최고위원에 벌써 앉히 나왔고. 그러고 최근에는 또 황희 의원을 전략위원장입니다. 전략위원장. 이 황희도 이 사람은 친문 중에 친문이에요. 사실상 반명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황희도. 친문이에요. 친문. 황희. 이 사람을 또 전략위원장에. 그러고 민주연구원 원장에는 또 이재영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도 친낙계. 이낙연계고 양등철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이재영이라는 사람도 민주연구원 부장 임명했고. 정책이 하나를 보세요. 전부 반명, 비명, 이재명을 죽이려는 그런 자들을 전부 요직에 앉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에게는 면정복배라는 사람이다. 그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등 뒤에서 칼 꽂고, 앞에서는 헤헤거리고 대통령 앞에서 충성하는 척 개쇼를 하고, 뒤에서는 등에 칼 꼽는 거예요. 대통령 등에 칼 꼽는 면정복배하는 인간이다.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대표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청래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금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위험한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반드시 이 자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표를.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대통령한테. 정청래는 과거에 방송 발언, MBN이 방송 프로에 나와갖고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투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그런 어떤 이재명을 싫어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재명을 싫어하는 인간이었어. 정청래가. 그런 자기 발언에서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MBN 방송에 나와갖고 이재명이 말도 꺼내기 싫다. 어떡하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기 싫다는 식으로. 그 말이 뭡니까? 이재명이 사람이 싫다는 거지. 나 이재명 싫어한다. 보기 싫다. 응?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 인간이.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충성한 척 개쇼하고 있고 친명입니다. 저는 절대 충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아지는 딱 숨겨놓고. 그러니까 면정복배하는 인간이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까? 이번에 최근에 아랫게 제2종합특검에 전준칠이라는 인간을,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추천한 것도 결국 이재명 등대 칼을 꽂겠다는 거예요. 특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특검을 제대로 제2종합특검을 해갖고 내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런 인간을 등 뒤에 칼 꼽는 그런 변호사를
추천한 겁니다. 이런 인간한테 정청래 이런 인간 정청래한테 집권당 대표를 계속 맡겨둬야 합니까? 하루빨리 쫓아내고 새로운 대표 체제가 들어서야죠.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막중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전혀 도움 안 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전혀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실패를 위해서 강권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인간을 집권당의 대표로 그냥 자리 보존하게 계속 그냥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면역복부에도 문제지만 정청래는 무능합니다, 무능. 능력도 없어요.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전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아무 어떤 대표로서의 어떤 자격, 그게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돼요. 모든 면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 민생회복, 내란 척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조국당과의 합당, 1인 1표 강행 이런 것을 들고 나와갖고 당을 쪼개고 분열시키고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 인간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 인간이 정치라는 사람이 조당과 조국당과의 합당 1인 1표를 강행합니까? 지 연임하려고 하는 건 지 연임. 지 대표 연임해갖고 마루랄도로 해치우려고, 지 대표 연임에 유리하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내란 척결과 민생회복에 목을 매야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지 연임을 위해서, 조국당 합당 1인 1표 강행하는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된 대표입니까, 민주당의? 지 자리밖에 생각 안 하는 인간이죠. 지 권력, 지 자리. 그러니까 조국당의 합당 1인표 강행이 지 대표 연임을 위해서 밑밥 깔아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가 유리하니까 대표 연임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통합이 어떻고 통합을 위해서 하니,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니 하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무 거기 실질적으로는 거기 관심 없는 인간이에요. 통합에도 관심 없고 당원 민주주의도 관심 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제 겉으로 그 명분 삼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는 개소리.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이나 당원 민주주의에 관심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지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걸 위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국회를 향해서 입법 속도를 요청했어요. 이것도 정청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같은 야당으로서 책임도 있죠. 제1야당으로서 협조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최대의 큰 책임은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절대 가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큽니다. 국힘보다.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지. 정청래의 책임이지. 입법 지연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 입법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엄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런데 입법을 처리하는 이런 데 신경 안 쓰는 거야. 지는 오로지 지 자리 보존하는 합당, 조당의 합당 1인 1표 그런 데는 저 신경 쓰지. 입법을 내가 빨리 해줘갖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1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주 사실상 태업이야, 태업.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정청래를 비롯한 그 채권들하고 일 안 하는 일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요청을 했는데도, 이 정청래가 움직일지 의무입니다. 그냥 쇼하겠죠. 움직이는 척, 이제 입법 속도 대통령이 자꾸 주문하니까,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하는 척 또 개쇼는 하겠죠. 실직을 하지도 않으면서.
끝장내야 됩니다. 정청래 체제는 끝장내야 돼요. 더 이상 정청래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망해요. 지선도, 앞으로 지방선거도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정청래로는 안 된다. 이 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최대 방해꾼이다. 반드시 정청래 체제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장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국정,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어떤 수행을 완전히 뒷받침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원팀이 되어서 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갖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갖고 민주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민주당도 살고 다음 민주정부의 재연장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청래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흐립니다. 여기 부산에도 비는 안 오는데 약간 뭐 보슬비처럼 아까 오는 비는 더 이상 안 오는데 비는 많이 오지 않는데 비는 그치는데 날씨 굉장히 흐립니다. 날이 참 우중충한 날씨입니다. 어제보다는 온도는 올라갔는데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막 수시로 변하니까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